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도시재생 스포터즈 여러분. 이번에 공공디자인 수업을 맡게 된 손지훈입니다.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디자인학 박사를 받았고 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수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가 3년 전부터 대구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후 1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부에서는 먼저 공공디자인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 종류와 산업,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디자인들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의 어떤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시면 맨홀 뚜껑을 한 번씩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도시의 품격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스람입니다. 제스람은 눈이 왔을 때 눈을 녹이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죠. 이것들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런던의 제스람입니다.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볼라드라고 하는 것은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면서 차량 진입을 막아줍니다. 다양한 볼라드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가 IT 기반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벤치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 다양한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는 도시의 브랜드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적용됩니다. 글꼴이나 색상 그리고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면서 고유한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색상 브랜딩을 할 때 색을 체계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산토리니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대구는 어떨까요? 대구를 한번 보시죠. 신천에서 바라본 대구의 모습입니다. 이제 대구는 자기의 색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색상의 택시를 갖고 있죠.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시의 색깔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번쯤 마주치면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정보의 무한 증가에 따라서 전달의 비효율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정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초창기에 간판 정비한 사례 모습입니다. 초창기에서 좀 더 발전해서 간판이 정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색을 너무 통일해서 읽히기가 힘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10여 년 전이긴 하지만 가장 최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질, 서체, 색상 등으로 다양성 속의 통일성,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현수막이 이렇게 거리를 막고 있을 때 차가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랬을 땐 어떤 제거, 비움의 미학을 찾아서 도시 디자인의 이념을 구축할 때입니다. 경관계획입니다. 특히 야간 경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 이전에 설치되었던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귀신놀이 할 때 많이
볼 수 있던 모습이죠. 지금은 전체를 볼 수 있게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외국 사례 또한 그렇습니다. 야간 조명은 도시다움이 한층 더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안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거리의 풍경입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우리가 봐야 될, 몇 초 만에 봐야 될 정보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거리 안에서도 벌써 8개나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는 간단하고 쉽게 읽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는 이해하기 쉽고 읽히기 쉬운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인포메이션 디자인입니다. 버스 안내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버스 정류장 사진인데 브라질 생태환경 도시에서 각광받고 있는 꾸리치바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스 정류장 모습입니다. 조금 있으면 추워질 텐데 버스 정류장 앞에서 몸을 녹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 지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훨씬 낫겠지만 이왕이면 도시 공간에 어울리는 구조물을 짓어야 합니다. 교통 신호등은 잘 보일수록 안전합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비상벨이나 위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주위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자, 보행로는 사람이 다니기 편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오토바이, 인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람을 위한 보행로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상업거리 경관 및 거리의 어떤 풍경들인데 우리나라는 IT 인프라를 통해 자원을 발굴해야 합니다. 거리의 벤치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벤치의 기능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가로시설물은 이제 예술품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는 데프리카 굉장히 더운 도시로 알고 있지만 물이 굉장히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제 친수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지만 좀 더 친수적인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만인을 위한 만인의 도시를 지향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다시 한번. 네.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더불어 사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도시를 지향해야 합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사장에서 흔히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볼 수 있는 가림막입니다. 보행을 할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혹시 위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장면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보행 시에 스트레스를 예술로 보답해야 합니다. 이런 장면도 많이 보시죠. 매일, 한 달,
2달 아니면 1년 내도록 이 거리를 다니신다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가림벽이라고 하는데 보행의 스트레스를 똑같이 다니기 편하고 보기 편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관광 안내판입니다. 관광 안내판은 스테인리스로 예전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관리가 쉬울 수 있으나 빛나는 소재는 경관을 가립니다. 많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그 관광지와 함께 어울리는 색으로, 그리고 안내판이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네, 정보 시스템 중에 웹 디자인입니다. 정보 시스템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끔 확대도 쉽게 될 수 있고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제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축제를 디자인할 때는 지구촌에서 각인시킬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보셨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포함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곧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